네, 오늘 양시장이 빨갛게 또 불기둥을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과속을 해서 수익버스 한번 실현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고 약간 바이오와 시속 게임을 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시장 안에서 주도주 자리를 여전히 내주지 않고 있는 바이오 그리고 여기에 루키처럼 떠오르고 있는 2차 전지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들이 많아졌습니다. 투자 뉴스도 그만큼 많아졌는데 무엇이 핵심인 건지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투자태미 이성우 이사, 김대준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난번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두 분과 함께 그 투자 뉴스를 한번 팩트 체크해 봤는데 당시 김대준 대표님이 나는 오히려 지금 시장 하락에서 불안에 떨기보다는 대세 상승 혹은 상승을 하기 위한 초입 구간이니 두려워하지 않고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네네. 그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오늘은 또 중요한 지점에서의 시장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또 중요한 말씀들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을 아끼시는 거 보면은 하나씩 풀어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첫 번째 텔레그램방 역시나 마이크론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 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겨울 저리 가! 이 마이크론의 실적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볼게요. 일단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신한투자증권의 김영태 여현석 애널리스트의 텔레그램 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24년도 4분기,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시장에 충격을 주기는커녕 예상보다 좋아졌다라는 거에 시장은 환호했고요. 더불어서 가이던스 역시 좋았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상회하는 강한 실적 및 차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특히나 이번에 그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의 핵심은 D램 ASP였거든요. 그런데 이 D램의 평균 판매 단가가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두 자릿수 중반의 상승세를 확인했다. 그들이 딴지를 걸었던 레거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여전히 우려와는 달리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했고요. 코멘트가 전체적으로 양호했다라고 합니다. 그 코멘트가 무엇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루팡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업계 서버 출하량이 2024년 중반에서 고성장률의 한 자릿수 중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강력한 성장 그리고 기존 서버의 낮은 한 자릿수 성장에 의해 주도가 될 것이다. 여기서 또 괄목할 건 내년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HBM, 고용량 D5 및 LP5 솔루션, 데이터 센터 SSD 제품 등 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우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실적으로 반영되는 2025년에는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오늘 반도체주들이 다 같이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현재 주가 흐름도 보시죠. SK하이닉스 8% 넘는 급등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간에 좀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3% 모처럼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은 먼저 움직였죠. 전거래일에도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의 빨간불이 보였는데 네오셈이 무려 27% 가까운 폭등을 보여주고 있고 엑시콘도 13% 상승, PSK홀딩스도 11.25%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코멘트를 좀 찾아보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걸 예상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눈높이를 낮추고 다운그레이드 이야기까지 나온 것과 비교한다면은 정말 무색하리만큼 부정적인 포인트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성 이사님. 네. 이 마이크론 실적에 주는 의미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당장에 그 반도체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도 되겠지만 네. 모건 스탠리가 말하는 그런 입장과 네. 반대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때요? 실제 그 실적에 대해서는 잘 나오리라 봤어요. 네. 잘 나오고 나서 뭐가 주목이 되었냐라고 하면 HBM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내년은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솔드아웃이었고 2026년의 방향이었는데 2026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내년 초에 HBM3 12단을 통해서 믹스 개선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모건 스탠리가 주장한 거는 HBM3 이상에 대해서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가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2026년 같은 경우 공급 과잉으로 간다라는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312단으로 내년 초에 믹스 개선을 얘기한 거는 2026년에도 공급 초과로는 안 간다는 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뭐 2025년까지는 우선은 긍정적일 수 있는 상황이고 2026년에 과한 공급 과잉은 없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이 온다의 주안점은 첫 번째, 일단 레거시 메모리 쪽이 너무나 부진하다였고, 그래 AI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그래도 HBM 쪽도 이제는 공급 과잉 턱끝까지 왔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그로 인해 뭐 AI를 포함한 뭐 PC 수요라던가 아이폰, 뭐 스마트폰 수요가 생각보다 더딜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대고서는 반도체 겨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마이크론은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의 그 풍향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그렇죠. 해주잖아요. 네. 우리가 걱정하는 레거시 반도체의 겨울은 아직은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모건 스탠리에서 과거에 겨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온난화로 뒤집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으면서 기관은 굉장히 공정할 것 같고 외국인은 굉장히 합리적일 거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머니마켓에서는 이 속임수와 변칙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여의도의 기관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금융시장에서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과정. 결과를 결과를. 중요합니다. 네. 물론 과정 내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다 목표점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모건 스탠리 얘기를 잠깐만 드려볼게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반도체 겨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상스럽게도 국내 기업에 대한 겨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모건 스탠리의 내용을 쭉 들여다보게 되면 과거에도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시장에서 혹시 도이치뱅크 기억하시나요? 2011년 11월에 한국 자금시장 교란시키면서 옵션 만기일에 대량 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교란시켰던 내용들. 네. 외국계 은행이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지난 22년도에 우리나라의 공매도로 인해서 금감원의 첫 번째 조사로 들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이상거래죠. 선행매매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외국계 레포트라고 그래서 네. 무조건 신뢰하고 국내 레포트라고 해서 그거는 좀 간과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날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이번 주 되니까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반도체 자체에서의 뷰는 우리가 한 달 전에 봤던 뷰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는 성장하고 있고요. 흐름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모바일 향 수요가 다소 감소한 현상에서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전반의 흐름이 완전히 돌아섰죠. 여기 하나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뉴스만을 보고 시장이 이렇구나 또 앞으로 시장이 이럴 것 같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보다는 제가 지난 시간에 체크 포인트로서의 중요 금융 지표 하나를 말씀드렸죠. 달러엔의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지만 네. 달러 엔의 가격이 145엔을 돌파하면서 안착할 때는 외국인이 기계적으로 매수로 돌아서는 현상들을 보여줄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달러엔이 145엔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살짝 되빌리긴 했지만 145엔을 돌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의 시장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면 기존의 캐리 자금 이탈에 대한 매도를 보여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달러엔 안정화 가격에 진행했기 때문에 매도에서 관망 또는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승으로의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이 구조적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네. 삼성전자가 왜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왜 강하고 전체 시장에서 왜 50% 이상의 주가가 상승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한 발 앞선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계 기관 레포트라서 무조건 맹신하지 말자. 이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맹신해서도 안 되고 네. 그렇다고 불신해서도 그렇죠. 안 되는 우리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번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급 과잉 아니고 네. 여전히 마이크론은 2025년에 대한 자신감, 우리는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되는 게 제가 보니까 마이크론은 다른 것보다도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의 그 영향력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간 걱정했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공포심을 여기서 잠재울 수 있다라는 키워드도 보았는데 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메모리 1위는 삼성전자고 HBM 1위는 SK하이닉스인데 왜 이들의 앞으로의 행보를 마이크론을 통해서 가늠해? 이거 앞뒤가 바뀐 거 아니야? 마이크론이 과연 그들을 대표할 수 있어? 라고 반박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먼저 실적이 나오니까. 네. 아 그냥 실적 먼저 발표해서? 먼저 발표했으니까 그 네. 잣대로 업황 상황을 보는 거겠고요.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게 마이크론 실적에서 레거드 반도체라고 하죠. 디램 낸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예전 사이클이랑은 다른 게 가격이 올라오고 출하량이 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만드는 쪽에서 안 내어놓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뀐 거죠. 주문자 쪽으로 해서 커스터마이징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 상황 안에서 보니 핵심은 이번에 수요의 핵심이 HBM이잖아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HBM 같은 경우에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 12단 여기 관련해서 진행이 어떤 식인가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보는 거고 나머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실적 추정치는 조정됐어요. 네. 근데 그만큼 그 이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반등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거죠. 확인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제가 되겠습니다. 한 말씀 더 얹으면 네. 마이크론 실적이 좋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근 3분기 동안의 마이크론 실적을 판단해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60억 불대, 70억 불대, 이번에 77억 불이지만 80억대 불 수준에서의 근접했죠? 네, 매출을 발생시켰어요. 최근 3분기 동안 10% 상승률이 계속 진행됐거든요. 지난 분기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서 하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동일한 수준에서 실적 향상치를 보여줬지만 시간에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전체 시장의 분위기죠. 금융시장의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마이크론 실적이 더 부각되는 차원으로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패션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시장을 유효적절하게 판단한 근거로서 내용으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그래도 모처럼 호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텔레그램 방에도 여러 가지 짤이라고 해야 될까요? 밈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유명한 만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이 마이크론 풍양계 형님이 말씀하시었다. 일어나라 반도체 형제들이여 라는 이 그림도 하나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과연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설문조사도 이루어졌어요. 이 모건스탠리 보고 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겨울커녕 마이크론발 봄바람의 주가 급가속이라는 기사와 함께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있고 저는 안 온다에 한 표를 던져봤는데 너무 놀랍게 31대 35대 34 굉장히 막상막하예요. 온다라고 보는 분들과 안 온다라는 오는 분들이 치열하고 그중에서 난 진짜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두 분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면 어디에 투표하시겠어요? 모르죠. 몰라는 안 돼요. 예, 모르는데 가격 메리트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는 사보는 거죠. 예, 가격과 이 사이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작년에는 세게 샀어야 되고 네. 지금은 한번 팔아놨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사놨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예, 그렇게 했어야 되고 반도체에 대해서 또 세게 사야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뭐냐면 네. 온다라는 비율이 31%나 됐다라는 것에 놀랍습니다. 원래 자기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뻐 보이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많이 투자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흔들림 과정에서 많이 손절을 하신 모양이에요. 왜냐면 온다, 겨울이 온다라는 비중이 높아진 비율로서의 데이터가 나온 것을 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판단한 지점에서 결론이 뭐냐면 물량이 손바뀜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안 온다에 저는 정책으로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이성우 이사님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투자는 하겠다라는 네. 입장이셨고요. 안 온다라는 것이다. 네. 그럼 조금 더 김대중 대표님이 반도체에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네, 네. 탑픽을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반도체는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 19만 원에서 20만 원 전에가 단기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장기적 흐름 자체는 우상향 패턴으로 주가가 상승할 걸로는 판단하고 있지만 네. 단기 지점에서의 상승 목표치는 19만 원, 2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한 4, 5% 올라가게 되면 거의 단기 고점 라인에 들어오죠. 네.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를 지금 사는 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기다리셨다가 흔들린 과정에서 진행이 되게 되면 이때 진입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역시 저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소부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투자의 관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SK하이닉스의 가격이다. 그렇죠. 19만 원, 20만 원이 단기 박스권 안에서의 고점대가 될 수 있으니 여기가 다가오면 그때는 매수를 좀 멈추셨다가 그렇죠. 다시 내려왔을 때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을 한번 트레이딩 해보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또 중국 이야기가 쏙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관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인데요. 보니까 중국이 주요 은행에 1,420억 달러의 자본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싶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는 증안펀드의 시작인가요? 증시안정펀드의 시작인가요? 실물 경제로 만약에 쏘게 된다면 소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증시 강세라는 개인의 코멘트도 더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 중국인데 이번 주요 은행의 1,420억 달러의 자본 투입 검토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사님? 우선 그 중국에서 이번 경기 부양에 대한 카드는 아꼈던 이유가 지금 코로나19 때 재정을 많이 쓴 상황이라서 대규모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은 이번에 실패하면 끝이에요. 좀 이렇게 불편해지는 점이 있다 보니까 아꼈다. 지금 시기에 단행을 하는 건데 아직 그 본 카드는 꺼내놓지는 않았어요. 지준율 부분의 조정과 함께 여기에서 소비 쿠폰 발행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요. 본 그 정책은 쓰지는 않았거든요. 우선은 어느 정도 지수도 많이 빠진 상황이고 여기에서 소비 데이터가 더 깨지면 안 되다 보니까 좀 내세우는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미중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수요까지 연결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요까지 연결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그 앞서 본 애널리스트도 이러한 경기 부양이 실제 소비로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수요단에서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건 가봐야 알겠지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소비가 늘어날 것이냐를 또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겠죠. 화장품이 그 중에 하나로 꼽혔고 엔터도 하나로 뽑혔습니다. 마침 오늘 엔터 관련한 리포트가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악몽에서 깨어날 시간이다라는 저희 자료 화면 준비해 봤습니다. 이화정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였는데요. 일단 길었던 밤 사이에 드디어 동이 튼다며 엔터 4사의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 역성장에 펀더멘털 우려를 키웠고 또 미니진 노이즈가 투자자 피로도를 높였는데 이제 4분기부터는 실적 순성장 전환이 기대가 된다. 불확실성 해소 요인에 주목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SM 그리고 JYP 있는데 마침 또 이 둘의 경우에는 밸류업까지 기대가 있죠. 그래서 슬슬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라면서 산업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투자 매력도 높다. 좀 의외인 건 탑픽은 하이브라는 선택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동이 트는 엔터 상황에서 네. 중국에서의 소비도 늘어나게 되고 밸류업 효과도 볼 수 있다면 지금 이 가격대는 절호의 기회 아닐까요? 엔터? 기회죠. 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앞서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했죠. 반도체보다도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를 지금 봐야 될 때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키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좋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만들어 볼게요. 중국 관련해서 왜 봐야 되냐면 좀 전에 증안펀드 1,420억 달러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19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나왔던 경기부양 관련 그 금액도 한 19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뭐 최초에 나온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얘기가 있었고요. 4개년 동안 나눠서 집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어요. 이 내용이. 그런데 왜 중국에 대한 경기 부흥, 그러니까 부양, 그러니까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주식시장은 항상 경기의 선행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죠. 최근에 항생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10일 연속에서 한 15% 정도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분위기가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첫 번째 시그널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미국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간에 지금 후보자 경쟁을 하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주의자입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책을 반영해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형태 그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 관련해서 좀 완화된 스탠스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최근에서 위안화의 흐름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올 초까지만 해도 7.3 위안으로 흐름이 진행되다가 미국 금리 인하하면서 그동안 중국에서 중국 외로 계속 자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부양책을 써도 중국의 경기가 계속 시장에서 먹히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최근 위안화의 흐름을 보게 되면 7 위안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푸는 효과가 시장에 즉각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주시장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석유화학주 굉장히 탄력적이죠. 네. 그리고 철강주들이 웬만해서 안 움직이는데 최근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에 뭐 일부 그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엔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경기 민감주에 포함되거든요. 경기 민감주에서의 엔터주도 흐름 나타나고 좀 더 갈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통주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이런 흐름에서 경기 민감주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면서 흐름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반도체보다도 네. 조금 더 주의 깊게 비중을 두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대표님, 이 부양 효과 믿어봐도 된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종목 수혜주를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는 거. 그래, 중국에서 소비가 늘어나 마침 우리 화장품 잘 팔잖아. 그럼 화장품이다라고 접근하신 분이 있는데요. 박현진 애널리스트가 그 안에서의 팩트와 오해를 이렇게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팩트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예고되면서 이 소비주의 센티멘트가 개선된 거 맞다. 그리고 금리 인하로 중국 로컬 시장 내 소비를 개선된다면 화장품 수요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는 아모레퍼시픽의 최근 관련 수혜주로 꼽혔잖아요. 근데 이들이 중국에서 실적 부진했던 게 단순히 소비력 저하가 아니라 그 브랜드사의 중국 내 체질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 안에서 소비가 늘어난다고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이 대장주가 될 거야,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껴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저희도 이런 오해 없는 팩트만 노려봤을 때 중국 경기의 부양 수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소비주, 엔터, 화장품, 뭐 경기 민감주 그 안에서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대장으로 꼽으실 건지 하나씩만 빠르게 들어볼게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요? 네. 우리가 이제 경기가 민감하다는 건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경기 민감주는 경기 회복주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뭐였습니까? 소비가 많아지고요. 이동이 많아지고요. 이동이 많아지게 되면 거의 자동차 수요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들이 돈을 벌면요. 첫 번째로 사는 게 시계입니다. 두 번째로 사는 게 자동차고요. 세 번째 사는 게 집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이동이 많아진다면 자동차 관련주들 가장 먼저 이 시장에서 조정을 먼저 받았죠. 6월부터. 그러면 최근에 조정을 충분히 기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혜가 받으면서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게 자동차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우리 이성 이사님은요? 저는 화학이 핵심인데요. 종목은 SM으로 좀 언행불일치. 화학인데 SM이요? 네. SM은 요즘 좀 젊은 층에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장카설 대세. 네. 그래서 저는 칼을 믿어보기 때문에 SM을 택했습니다. 장카설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한 축 가운데 카리나를 믿어보겠다. SM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그리고 화학업종이 중국 경기 부양과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종목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여기서는 SM까지 언급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오늘 여러 가지 투자 뉴스 안에서 오해와 진실을 이분들과 함께 구분해 봤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